자, 두 번째 질문인데 지금부터 영재고 2차 시험까지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자, 요거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일단은 뭐 제 플랜을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좀 기존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그러니까 위너스 수업 스타일에서는 지금까지 약간 저는 좀 단답형 위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답형 위주라는 게 뭐 저는 KMO하고 동시에 시키니까 KMO에 따른 단답형 위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같이 단답형 공부를 한 입장에서는 정수 대수는 사실 여기서 막 더 볼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서술형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기하하고 조합을 위주로 좀 앞으로 가르칠 계획이에요. 저는 이제부터 7월 달까지는 기하 조합을 위주로 가르칠 계획인데, 사실 기하도, 그러니까 기하라는 게 KMO 기하가 영재고 기하하고 똑같은데 살짝 다른 게 뭐냐면은, 살짝 다른 거, 정수 대수 같은 거는 KMO 1차하고 영재고 유형이랑 같은데 기하하고 조합이 KMO 2차하고 영재고하고 같아요. 살짝. 그러니까 난이도가 KMO 2차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난이도는 훨씬 쉬워요. KMO 2차가 훨씬 어렵죠. 근데 그러니까 KMO 1차에 나오는 조합 같은 게 주로 카운팅류의 조합이 많이 나오고, 기하 같은 거는 주로 뭐 메넬이나 길이 비나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영재고 기하에서는 주로 그런 단답형 기하보다는 KMO 2차 같이 뭔가 한원이나 직선이나 자취를 구하거나 뭐 그런 느낌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조합 같은 것도 KMO 1차 같이 단순히 뭐 개수세기, 원순열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그 상황에 맞게 논증 조합 같이 나오거든요. 물론 난이도의 차이는 크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애들이 어느 정도 단답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정수 대수는 뭐 딱히 설명할 것도 없고 그냥 지들이 알아서 하면 되니까 기하하고 조합을 앞으로 거의 매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커리는 요런데, 만일에 지금까지 공부를 했을 때 내가 KMO 준비도 안 했고 뭔가 수학 실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정수하고 대수를 좀 오히려 많이 할 필요가 있죠. 정수, 대수, 기하 조합을 오히려 골고루 하셔야 됩니다. 골고루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애초에 출제 비중은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하하고 조합이 약간 느낌이 달라서 그렇지 정대 기조의 문제 비중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내가 하위권이다, 뭔가 어느 모의고사 점수가 아니라 그냥 학원에서 하위권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뭔가 정대 기조를 골고루 보기보다는 단답형 문항을 그냥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자꾸 똑같은 책만 추천을 하는데, 하위권 경우에는 수경콘을 보시는 게 맞아요. 수학 경식 콘서트 같이 그냥 문제를 풀 줄 아는 거. 아니 왜 그러냐면은 문제를 이해하는 거랑 푸는 거랑 조금 별개인데, 문제를 풀질 못하는데 이해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하위권이다, 좀 애매하다, 불안하다 싶으면은 단답형 문항을 많이 푸셔서 수경콘이나 뭐 쿠키나 뭐 뭐여도 돼요. 그냥 단답형으로 문제를 많이 푸시면 좋은데, 내가 KMO 경험도 있고 기존에 어느 정도 했다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약간 좀 2차형, 그러니까 뭔가 증명식 문항 있죠. 이제 그런 거를 보는데 난이도는 절대로 2차가 아닙니다. 지금 시점에 막 KMO 2차 내용 하면 안 돼요. 그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약간 증명식 문항이 많은 거, 거기에다가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거. 그래서 시중 문제집으로 대표적인 게 1400지였죠. 고봉균 선생님이 쓰신 실전 수학 올림피아드 뭐 기하.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애들한테도 얼마 전에 얘기했던 건데, 그 여러분 올림피아드 안에, 올림피아드라는 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KMO 같은 게 있는 거고, 뭐 KMC도 있고 뭐 성대경시도 있고 뭐 영재고 수학도 있고 다양한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림피아드라는 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같이 해서 경쟁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나뉘는 건데, 올림피아드도 스타일이 다른 게 뭐 나라마다 달라요. 뭐 코리아, 한국, 뭐 일본, 중국, 미국 뭐 이런 게 있는데,
얘네들의 특징, 제가 일본은 잘 몰라요. 한국, 중국, 미국, 뭐 캐나다 이런 애들의 올림피아드, 뭐 이란도 좀 그런데 이란 같은데 특징을 보면은 살짝 뭔가 논증 느낌? 그러니까 논증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푸는 느낌이 좀 있어요. 논리적으로 푸는 느낌. 뭔가 KMO 2차 떠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전쟁터 그 약간 사람 죽어나는 지역, 뭔가 사람이 많이 죽는다, 뭐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옛날에 발칸반도, 그리고 요즘에 상테푸르크라고 하는데 옛날에 레닌그라드 시절 소련. 그러니까 이쪽 올림피아드 문제들이 그 지금의 약간 창의 수학이라고 부르는 그쪽의 올림피아드 문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이 나라는 문제 경향이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러시아 올림피아드가 아니라 소련입니다. 그러니까 왜 다르냐면은 그냥 제 생각인데 동유럽 쪽 뭐 체코나 이런 지역이 좀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니까 아무래도 교육을 하기가 애매하니까 뭔가 좀 아이디어에 집중해서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좀 톡톡 튀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요즘 영재고나 창의수학에서 많이 다루는 게 아닐까? 제 생각은 그냥 혼자 그렇게 불충하게 생각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약간 동유럽 위주의 올림피아드 책을 정리한 책이 1400제예요. 그리고 약간 요런 한국, 중국, 미국, 캐나다 아니면은 뭐 국가적인 뭐 AMC나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정리한 게 수경콘이거든요. 그래서 좀 내가 실력이 있다 싶으면은 좀 증명식 문항을 보시면 되고, 실력이 좀 없다 싶으면은 괜히 그냥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수경콘 같은 거 보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리고 가끔씩 질문하는 거 중에 그 문제가 별로라는 소리가 나와요. 문제가 별로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거 동감해요. 문제가 별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전제는 어떤 상황에서 가야 되냐면은 내가 풀 수 있을 때를 전제 조건으로 가셔야 돼요. 수경콘 문제가 기하 문제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이상할 수도 있어요. 뭐 저도 사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애들이 못 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잘 풀면은 그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내가 못 푼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은 내가 못 푸는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라는 게 정말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위험하냐면은 약간 학생의 공부 태도나 이런 마인드적으로 조금 위험한 단계라는 거거든요. 살짝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억지로라도 오히려 풀게 해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잘 풀면은 학생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수경콘 기하 문제는 또 영재고 시험이랑 살짝 느낌이 다르긴 한 게, 그 수경콘 기하 같은 거는 또 메넬라우스 뭐 이런 그냥 길이 B나 넓이 B 이런 거를 쓰는 문제들인데, 영재고 입시에서는 그런 거보다는 뭐 직선이나 한원이나 뭐 자취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느낌이 살짝 다른데 그 살짝 다른 게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에는 내가 문제를 잘 푸는 법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단답형 문제를 많이 푸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면은 서술형 문제를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은 또 여기까지.